CJ그룹이 올해 3조 2천억 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 택시 16만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거래대금은 전일에 이어 3조 원 미만의 침체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부족했고요. 미국,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한 걸음 물러나 시장을 관망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이하여 휴장했으며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등락이 엇갈리는 등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퀘스터 연장 협상 진행 및 오늘 24일에서 25일 이탈리아 조기 총선 등 해외발 정치적 이벤트의 대기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580억 원, 125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65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운수, 창고, 유통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하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 마감, 포스코,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이 주춤해지면서 현대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업황 개선의 기대감으로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들도 동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3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199억 원, 228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343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IT 부품,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으며 통신 서비스, 섬유의류, 비금속 업종 등은 1에서 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서울반도체가 6%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며 파트론, CJ 오쇼핑도 2에서 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SK 브로드밴드, 셀트리온, 다움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장 특징주와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금일 주시장의 특징주 및 업종들을 살펴보면 우선 휴대폰 부품주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오는 3월 14일 공개된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컴투스는 신작 모바일 게임 히어로즈워가 애플 앱스토어 전체 최고 매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T큐브는 이노셀 창업주로 알려진 정현진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 대표가 동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하였고요. 세아특수강은 완성차 파업과 수요 업계의 재고 조정 마무리로 인해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산인프라코어는 1월 중국 굴착기 판매량이 작년 1월 대비 19.5% 줄어들면서 부진한 실적 전망이 제기되어 하락 마감하였으며 마이스코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하한가 마감하였습니다. 제너시스템즈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BW 발행을 연기하고 있어 투자 유치에 대한 실패 우려가 제기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CJ그룹이 올해 3조 2천억 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2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7,200명을 뽑습니다. CJ는 올해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3조 2,400억 원을 집행 투자하는 투자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투자 실적인 1조 6,900억 원과 비교할 때 91.7% 증가한 것입니다. CJ의 신규 투자가 3조 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J는 그룹의 모태인 CJ제일제당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신성장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며 전략적 투자를 통해 사상 첫 매출 30조 원을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오전 BMW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한국 토요타 등 4개 업체 본사의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업체로 벤츠와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본사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차량 부품 판매 가격의 차이와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 간 수직적 유통 구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 택시 16만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집결할 예정입니다. 총회 개최로 전국 택시는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며 전체 25만 대 중 16만여 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택시 4개 단체는 2월 임시국회 중 택시법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장류, 주류 등 주요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20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8에서 9% 인상합니다. 지난달 CJ제일제당이 8.8%, 동아원이 8.7%, 대한제분이 8.6% 인상한 데 이어 삼양사마저 가격을 올리면서 주요 밀가루 업체의 가격 인상이 완료됐습니다. 또 김치 가격 인상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업계 1위 종갓집은 지난 14일 포기김치 등 김치 5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7.6% 인상했습니다. 풀무원은 유통업체와 가격 인상폭을 최종 조율하며 동원은 10% 안팎의 인상안을 두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올리지 못한 제품을 중심으로 막바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IMF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G20 회원국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13년 3.2%, 2014년 3.9%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3.6%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내외 다른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췄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은 지난해 초 4.3%에서 현재 2.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와 카드 규제 강화 등으로 1인당 신용카드 발급량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발급한 신용카드는 1억 1,712만 장으로 경제활동 인구 2,576만 명의 4.5배였습니다. 1인당 신용카드 수는 카드 대란 여파 등으로 2007년 3.7장까지 줄어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2008년 4장,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늘다가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용카드 발급량이 급감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저신용자의 파산이 늘어나고 금융당국이 휴먼카드를 대거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카드 수는 줄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돈을 낼 때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65%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얼마 전 이종수 SH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틀 만에 업부에 복귀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SH공사의 부채가 왜 늘어났고 줄어들 수 있는 규모는 얼마큼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경제신문 성현경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SH공사의 부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SH공사의 빚은 2011년 말 금융부채 기준으로 12조 2,600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채무 18조 원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서울시의 부채를 7조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SH공사의 부채 감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빚이 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예, SH공사가 원래 빚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금융부채가 3,183억 원에 불과했고 부채 비율도 65%로 매우 양호했습니다. SH공사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뉴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건립 등 대형 개발 사업을 많이 벌였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은평, 기름, 왕십리 등 시범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보상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는 고스란히 SH공사의 부채로 잡혔습니다. 2004년 1조 7천억 원 수준이던 SH공사의 부채는 2005년 2조 5,900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2006년에는 6조 5,7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부터는 마곡지구와 강일, 마천, 천왕지구 등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돼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2009년 부채가 13조 5,600억 원, 부채 비율은 506%에 달했습니다. 네, 박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현재 SH공사는 현재 부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년까지 줄여야 할 텐데요. 실현 가능할까요? 네, 목표는 목표일 뿐이겠지만 빚은 빨리 줄여야겠죠. 얼마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1년에 1조 원 줄이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2011년 SH공사는 4,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같은 해 금융이자로만 6천억 원을 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다 못 내는 상황인데요. 부채를 줄이려면 보유 토지를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통치 않습니다. 2011년 1조 3,200억 원의 토지를 매각했는데요. 지난해에는 7,380억 원의 땅을 파는 데 그쳤습니다. 네, 토지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도 SH공사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테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 내에 8만 가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가구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협동조합형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고는 하지만 SH공사가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한 가구당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요. 지으면 지을수록 SH공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마진은 적지만 매출 기여도가 높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도 부채 감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SH공사는 주택 분양 실적이 2010년 5,283가구에서 2011년 1,763가구, 지난해 595가구로 급감했습니다. 올해도 3곡 2지구 정도에서만 분양 계획이 잡혀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SH공사가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공급 시기와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마곡지구처럼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은 일반에 분양할 경우에 높은 청약률이 기대되지만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체 1만 2천여 가구 중에서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문정지구나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등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는 토지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쉽지는 않지만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해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채무를 줄이는 노력이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성행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오늘 세계 최대 용량인 22kg 드럼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오는 2015년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이 세탁기를 통해 1등을 하겠다는 G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G프로젝트는 최대 용량이면서 최고의 에너지효율을 의미하는 그레이트, 쉽고 편리하면서 감성적인 도감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기능인 지니어스 등을 의미합니다. LG전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총결집한 G프로젝트 제품으로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오는 4월부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설계사를 거치는 오프라인 방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삼성화재는 4월부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강화하고 인터넷만으로 신청받던 형태에서 벗어나 텔레마케팅 기법을 전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보험 설계사 수수료 등이 들지 않아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국전력이 중소기업의 납품 문턱을 크게 낮추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대거 마련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8일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전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15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한익 한전 사장은 앞으로 한전은 동반 불패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팔린 스마트폰 3대 중 1대는 한국산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북미 시장 점유율이 26.6%, LG전자의 점유율은 7.1%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33.7%로 국내 스마트폰 브랜드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월 1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